여기서 딱 끝나면은 계속 얘기하지만 딱 담당자 수준이에요. 담당자 수준이라는 건 중개 수수료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한 발자국 더 들어가야 중개인이에요. 수수료 받을 자격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업용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체크교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중급 롤플레이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에서 이번 네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잠재 고객 발굴 중에서 현장에서의 고객 투어를 위한 스크립트입니다. 이제 전송을 마쳐서 이제 사무실에 고객이 올 거 아니에요. 이랬을 때 뭐 다양한 표현들이 가능하죠. 뭐 어서 오십시오. 뭐 이전하신 사무실을 찾으시나요? 그러니까 현장에 제가 상주하는 겁니다. 이럴 때 뭐 기타 몇 평짜리 사무실 찾으세요 등등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때 인제 뭐 네 하면서 정말 그 사무실 찾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요 그냥 단순하게 구경하기 위해서 오거나 부동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네."라고 해서 평내에 왔을 경우에 이전이나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뭐 용도, 평형, 뭐 가격대, 이사 일정 등은 고객 상담 차트의 내용에 맞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또 지역 부동산을 한번 알아보는 고객일 수도 있죠. 그냥 그때 빌딩의 자료를 주면서 고객 유치를 부탁하고 우수한 기업인 경우 장기적인 고객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인재를 파악한다. 근데 인제 이 건물하고 맞지는 않지만 뭐 알아봐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좀 평수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1년 뒤에 좀 알아봐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평수가 지금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쨌든 장기적 고객으로 좀 가져가는 경우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딱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맞아요. 만약에 뭐 용도나 평형이 저희 현재 상대하는 건물하고 조건이 어느 정도 맞을 때 뭐 이전 계획 확장이 있으나 해당 건물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계약하는 고객도 있잖아요. 맞죠? 이럴 경우에는 그냥 바로 계약 진행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맞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이 건물 외에도 관리하는 빌딩이 많은데 뭐 저희가 어떻게 의뢰해 주시면 고객에게 다른 건물을 유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뭐 고객이 해당 건물의 물건 왜 마음에 안 드는지 그 이유도 좀 물어봐야 되고요. 현재 만약에 뭐 평형이나 금액대가 맞는데 그 외적인 게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형이 안 맞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금액이나 용도나 위치나 어떤 모양, 뭐 주차 여러 가지 그런 거는 어떻게 좀 단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뭔가 있는지는 한번 이런 거 물어보셔야겠죠. 예. 그래서 고객이 뭐 진짜 원하는 점을 찾아서 다른 물건을 제공한다. 즉시 다른 답사 진행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상주하기 힘들고 두세 명 상주할 때는 이렇게도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저 해당 건물의 공시를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좀 그러니까 장기적인 고객은 좀 모르겠지만 단기적인 고객은 지금 좀 알아봐 달라는 고객은 저는 웬만하면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인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존속을 주신 이 건물 소유주는 저에게 여기서 부동산 사무실 삼아서 다른 업무를 하라고 이 사무실을 내준 게 아니라 우리 공시를 채우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내줬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앉아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 이건 약간 좀 배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안 하고 두 번째로는 또 거기에 어차피 에너지를 뺏기다 보니까 여기에 또 공시를 하는데 소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 공시를 맞추는 데 집중합니다. 근데 만약에 뭐 두세 명에서 네다섯 명이서 만약에 상주하면서 하고 있다 그럼 뭐 두세 명 밖에 둘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 건물주도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건물을 부동산 사무실 삼아서 영업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뭐 계약 가능한 고객이면 뭐 바로 계약 가능한지 뭐 직접 진행하며 계약을 가보건 결제 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뭐 연락하고 답사를 진행 유도해야죠. 당장 찾고 있으나 찾는 물건이 내가 진행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나 물건이 아닌 경우 이럴 경우에 인제 리퍼럴 하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오히려 이런 손님이 와서 나에게 지금 적합하진 않잖아요. 제가 일을 진행하진 않으니까. 이럴 경우에 저희 동료들한테 리퍼럴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퍼럴이 그러니까 제 손님을 그냥 드린다는 의미죠, 연락처만. 일반적으로 리퍼럴 피는 한 20% 정도 받고 리퍼럴을 해요. 당장 의사가 없는 고객이나 장기 고객은 리스트 최후에 두고 장기 관리 고객으로 운영한다. 자 이렇게 하고요. 뭐 특별히 저희 방문 요청이 방문했는데 뭐 지역 부동산에 오셨다. 이럴 경우는 뭐 어쨌든 메일이나 팩스 번호를 인증서 주셔 갖고 뭐 이렇게 정보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당장은 뭐 그냥 한번 구경 와 봤다 일반 기업이. 그럴 경우에는 뭐 이전 계획이 생겼을 때 한국부동산에 저희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이런 멘트를 하면서 명함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 네 번째로 GTA, TMN 지역 부동산 대상 홍보. 자 이거는 지금 이제 저희는 특정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역의 글라스타워를 지금 전속을 맞았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상주하면서 홍보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뭐 여기 뭐 글라스타워 임대팀 뭐 홍길동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또는 뭐 "한국부동산 뭐 홍길동 이사입니다." 뭐 기억하면 이거는 이제 지역 부동산 대상입니다. "아 전에 드린 자료상에서 요번에 3층 계약이 됐거든요. 오늘 계약됐어요.
저 조건도 잘해드렸으니까 기억하시라고 전화 드렸어요. 그래서 통화 괜찮으세요? 뭐 괜찮다 그러면 이제 뭐 1, 2, 3층 빼고 4, 6, 7, 8층 남았는데 사장님 뭐 옆에 부동산에서 진행하시는 고객 없으세요? 뭐 물어보고 좀 소개시켜 줄 만한 고객 없으신가요? 뭐 이렇게 해서 전화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살짝 자극제로 뭐 옆에 있는 뭐 팔파부동산에서는 자주 답사로 오시는데 사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고객 답사를 부탁드려요. 뭐 어떤 프로모션으로 소개했을 경우에 수수료 5%를 쉐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특별히 사장님한테 오면 뭐 1개월 렌트프리를 더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알겠다. 근데 또 이런 경우에서 이렇게 친해지면 자신은 그냥 소리만 듣는 거예요. 뭐 삼성물산 아니면 뭐 어디 뭐 이엔소프트 이지소프트 뭐 이런 데 이사한다고 예전에 한번 얼핏 들었는데 매물을 그러면 여기 소개를 한번 해볼까? 이런 경우에 그러면 사장님이 그 고객을 직접 진행하는 게 별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은 좀 곤란한 상황이라면 저희가 진행하도록 연락처 좀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업체명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최소한 10에서 20% 그러니까 업체명을 알려줘도 아니면 담당자 전화 알려주면 20% 업체명만 알려줬을 경우에 10%의 리퍼럴 비를 받고 그 업체 직접 전화하는 경우도 있죠. 부동산에 모든 걸 다 진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근데 만약에 못한다. 뭐 전에 봤던 기억이 안 난대요. 뭐 예를 들어서 임대 자료를 주는데 부동산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빌딩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 대치동 사거리에 뭐 빌딩 지에 계시죠? 저희가 한번 찾아뵙고 인내력도 드리고 싶습니다.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전화 홍보도 하고요. 우리는 그 빌딩 안 해요. 저희는 아파트만 전문적으로 해요. 그랬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또 포기하지 말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 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지역 부동산에서 또 여러 모임이나 아니면은 여러 아시는 부동산들 있잖아요. 나는 아파트만 할지 몰라도 그 주변에는 상가나 빌딩을 하는 부동산도 있기 때문에 좀 소문 좀 내주세요 하면서 자료를 드릴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럼 고객에게 보내드릴 메모의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내일 2시 찾아뵐게요. 이런 식으로 또 미팅 약속을 잡습니다. 그다음에 5번째로 근데 저희가 이제 네이버 부동산이나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놨는데 그 광고를 보고 직접 고객이 전화가 올 수 있잖아요. 맞죠? 벼룩시장이나 아니면 신문 광고를 했을 때 그랬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나? 안녕하세요. 정석권 모시겠습니다. 한국부동산 홍길동 이사입니다. 또는 안녕하세요. 글라스타워 임대 모모팀 홍길동입니다. 이거는 멘트 준비하시고 근데 전화 왔어요. 사무실에. 홍보 보고 왔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몇 평 찾으세요? 그랬더니 건물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얼핏 비슷하다. 어쨌든 인지는 하고 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몇 평이고 금액이 얼마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얼핏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제 답사를 좀 유도를 하고 약속 시간 정하고 전속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물건을 복권 유도. 근데 요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장단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격 문의. 이렇게 해서 예산이 어떻게 되시나. 이거는 이제 저희가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그쪽에 딱 왔을 때 사무실 문의하고 혹시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나요? 최대 맥시멈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쪽에서 현재 이사 나오는 날짜나 희망하는 날짜 그거를 좀 알아볼 수도 있고요. 그럼 예산이 안 맞으면 다른 지역도 괜찮은지 물어보거나 여러 가지 다른 질문을 하죠. 계속 얘기하지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 해당 소유주가 저희한테 전수 의뢰를 맡기고 해당 공간을 업무할 수 있는 공간을 드렸다는 거는 타운홀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 공실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도 웬만하면 다른 업무는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참조로 경험상 제 전속을 맡고 있는 빌딩에 전속 체결 후 첫 계약이 나올 때까지 이제 상주하면서 첫 계약이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올 때마다 똑같은 내용 계속 브리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발전을 해요. 하면서 왜냐하면 건물의 장단점이 명확하게 보이고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지 아니면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자랑할 만한 여러 가지 장점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극대화돼서 표현할지 여러 가지 하면서 점점 발전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 어느 순간 이제 이 건물에서 완전히 이해가 되고 정형화된 브리핑할 수 있는 그 멘트가 나와요. 그럼 딱 그때서부터 첫 계약이 나옵니다. 즉 장점은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고 단점은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는 그 시점서부터 첫 계약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맺으면 일단 브리핑하는 것도 물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건물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답사 시간을 잡는다. 저희는 오전 9시부터 6시간까지 현장에서 직원에 상주 중입니다. 사전에 연락 주시고 건물로 방문해 주시면 더 자세한 내용의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는 다른 건물도 볼 생각 있으시면 자료를 받고 연락처로 물어본다. 자료를 보내주시고 다시 연락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약속을 위한 전화로 추가하기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색깔로 이 스토리를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부동산이 어떤 전송을 맺었어요. 아까처럼 전송 맺거나 또는 그 전송 맺은 거를 계약시켰어요. 아니면은 어떤 특정 빌딩이 계약된 걸 알았어요.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떤 계약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쨌든 이제 주변에 홍보를 하는 거예요. 어떤 빌딩 계약됐대요. 어떤 빌딩 계약됐대. 옆에 건물주한테 홍보를 하거나 옆에 임차인한테 홍보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내용의 또 이건 TM 스크립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부동산 홍길동 이사입니다. 최근에 사장님이 몇 건물이 매매됐다는 내용을 알리는 우편물로 받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보내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혹시 가까운 장래에 부동산 거래를 하실 생각 가지고 계신지 알아보기 위해 전화를 드렸습니다. 또는 전속 체결했다는 취지로 설명하기 위해서 미팅을 약속 잡고 요새 TM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빌딩에. 그랬을 때 알고 있다. 일 수도 있고, 그럼 우리도 있다. 그럼 사장님 언제쯤 이사나 매매를 하실 생각인가요? 어떤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때 나왔다. 그럼 잘 되었네요. 만나 뵙고 한번 빌딩을 파는데 집 파시는데 사무실 이적 빌딩 매매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다. 그리고 얼마에 팔 수 있는지도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의논해 보자. 이러면서 좀 미팅을 잡을 수도 있고요. 근데 아니다. 특별히 우리 그런 계획 없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 주변에 이래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한 발 더 들어가야 계약이 나옵니다. 여기서 딱 끝나면은 계속 얘기하지만 딱 담당자 수준이에요. 담당자 수준이라는 건 중개 수수료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한 발자국 더 들어가야 중개인이에요. 수수료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여기서 알겠습니다. 끊는 게 아니라 그럼 혹시 주변에 아시는 분이 계신지 저 소개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별로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럴 경우엔 또 너무 치근대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끊으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름도 알려주고 아무도 모른다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이름 알려주면 어떻게 연락드릴까요? 소개를 해줄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감사 인사도 드리고 이러면서 또 전화 끊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신지 물어보시고 시간을 내서 감사드립니다 하고 좋은 저녁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저희는 계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담당자 수준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한 발자국 더 들어가야 계약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 발자국 더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요번 중급 과정 롤플레이 이야기에서는 1차에서는 빌딩, 그러니까 공실 문의 TM이죠. 를 배웠고, 2차에서는 무작위 임차 TM 배웠고, 3차에서는 전속 빌딩을 위해서 전속을 맺기 위해서 건물주하고 TM을 했고, 그 TM을 어떻게 지역에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무작위로 홍보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고객을 어떻게 안내하고, 그 다음에 이 바탕으로 주변 건물주들이나 주변 임차인한테 어떻게 알리는지, 그거에 대해서 TM 스크립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이전에 중국과제 GT에서 공부했던 그 건물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그 임차인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그 공부가 됐기 때문에 이 TM 스크립트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GTA가 이해가 안 되고 롤플레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TA를 반드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특정 세트를 정해서 반드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롤플레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지 이 스킬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완전히 기초 자료, 중개 실무 이 부분 있잖아요. 이 기본적인 자료는 다시 한번 좀 상기하고 공부하고 그런 다음에 고객들을 만나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급 과정 GTA와 롤플레이도 마치고 다음은 이제 고급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